있거든요. 준비할 때마다 이게 뭐가 좀 더 들어가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다. 뭐가 좀 들어가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계속 설명을 내용을 추가하다 보니까 내용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내가 설명드릴 부분들을 조금 축소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 외에 이제 그 과목 쪽에서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선택과 공통 과목이 있잖아요. 영어 입장에서는 선택과 공통 과목에는 별 비중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학 쪽하고 국어 쪽에서 선택과 관련된 설명을 아마 드릴 거고요. 어떤 게 이제 선택하면 이 유불리라고 유불리. 그래서 보통 이제 뭐 화작 설명할 거냐, 언매 설명할 거냐,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점수 잘 받으시냐 이런 설명을 이제 과목 쪽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큰 틀에서 제가 한 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녀분 중에 저학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고1 예비 고1 때도 설명 부탁드렸는데 잠깐만 들어드리겠습니다. 큰 틀이 이렇습니다. 지금 저 2028학년으로 대입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고3, 현재 고3이니까 이미 시험을 본 친구들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고2, 이제 자녀분들 바로 2학년, 지금 예비 고3 되는 친구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고1입니다. 이제 고2 올라가는 친구들. 저희는 이제 여기에 속해 있죠. 여기 속해 있습니다. 여기 쭉 이렇게 보시면 23하고 24 사이에 중간에 쭉 나뉘어져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여기 부분의 가장 큰 틀은 얘네들이 지금 추천서 자체나 자소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예 없어질 것이냐,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것이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요, 여기 지금 추천서가 좀 남아있죠? 그래서 추천서가 폐지되면 여기선 자소서를 조금 남아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자소서 세례입니다. 자소서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다음에 지나가면, 그죠? 자소서를 폐지당하죠. 그 다음부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텐데, 여기 이제 화두는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건데요. 고교학점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저희한테 해당사항이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을 보시면, 학점제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를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현재 중학교 2학년, 1학년부터 학점제를 진행한다 그래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업량에서 약간 감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과 평가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수 기준은 출석의 3분의 2, 3분의 2. 그러니까 여기는 출석만 하면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2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뭐가 있냐면 공통과목 국영수에서 최소 학업 성취 수준을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공부 좀 더 시키겠다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그때부터 이제 달라지는 건 여기 보시면 이제 모든 선택 과목의 A, B, C, D, E 플러스 I라고 적혀 있어요. I가 뭐냐면 incomplete의 줄말입니다. 그래서 불 이수예요. 그러니까 이수하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대학에서는 F죠. F. 저거만 이제 통과를 못했을 경우 고교 성취 수준의 그 이수 기준을 출석 플러스 알파로 하는 거니까 예전에는 출석만 하면 되던 게 성취 수준까지 요구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혹은 성취 이수, 뭐 대체 이수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앞부분에 여기 2024 보니까 설명드렸는데 개정 선택 과정 해가지고 24년 2월이라고 돼 있죠. 2025 대입 과정에 28 대입 전형은 24년 2월 달에 결정된다. 그러니까 아직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던 그 부분 외에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거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그럼 이제 여기 부분은 일단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각자 다 설명할 거라서 그 부분에 저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그 입시를 얘기할 때 입시의 수시가 중요하냐 정시가 중요하냐 우리 애는 이걸 해야 되냐 저걸 해야 되냐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2학년 3학년쯤이 되면 우리 애는 이 수시 힘들 것 같아 정시적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애는 아직 좀 미련이 남아요. 그래서 수시 조금 더 하고 정시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애들도 있고 자기는 아직 정시 포기하고 그냥 수시만 하겠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전체적인 얘기의 이제 핵심이 그러면 정시랑 어떤 내용을 봐야 되는가? 그 정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해를 해야지 우리한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수시도 마찬가지예요. 해백적으로 보시면 간단하게 입시 요약만 잠깐 하겠습니다. 여기 쭉 보셨던 얘기는 학생부 전체에서 평가 기준으로 삼고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생기는데 남아있는 게 교과 세트. 저거 교과 담당 선생님이 쓰시는 거거든요.
그럼 과목 선생님이 점수 잘 받는 애들한테 점수를 주겠다는 거죠. 아무래도 활동 열심히 하고. 그럼 저 교과랑 상관이 있겠죠. 아무래도. 두 번째 참체 동아리. 동아리 활동은 지금 현재 정규 동아리와 상설 동아리, 그러니까 정규 동아리하고 그다음 자율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 동아리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 하고 싶을 때 만들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없어요. 이제 없어집니다. 아예. 정규 동아리밖에 남지 않아요. 그럼 정규 동아리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올해 동아리 활동을 못했죠. 이게. 그러면 동아리 활동을 못했다는 얘기는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기재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저것도 사실상 없죠. 그치? 진로 활동 우리 애들 보세요. 자기 진로를 가지고 있는 애가 몇 명이나 되는 거죠. 거의 없습니다. 그죠? 자율활동도 마찬가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런 것도 마찬가지. 본인들이 쓸 수 있는 것들을 자기들이 막 주도적으로 막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남아있는 학생부 기재 사항 중에 우리 애가 해당될 만한 것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첫 번째예요. 그죠? 그래야 내가 학생부 종합을 쓰던 학생부 교과를 쓰던 학생부 전형의 수시 전형의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애들이 과연 가능성이 있는지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선 고민해 보시고 우리 애들이 진짜 수시 쪽에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첫 번째 고민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건 이제 2023이고요. 우리는 2024죠. 2024, 23 별 차이 없을 겁니다. 아마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 빼고. 근데 지금 보면은 78대 22죠.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거 수시, 이거 정시죠. 그럼 이거를 딱 봤을 경우 저 같아도요. 수시 공부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죠? 이게 숫자의 오류죠. 숫자의 오류. 왜냐하면 78이 다 우리 애한테 해당되느냐가 문제예요. 78이다. 그러면 100명 뽑는 중에 70만 명 뽑는 시험을 봐야죠. 당연히. 그죠? 근데 우리 애들이 78명에 해당이 되느냐? 그럼 22만으로 끝나는 거냐? 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포인트는 당연히 뭐가 되냐? 정시와 관련된 얘기로 갈 겁니다. 지금 말씀드렸어요? 보셨죠? 그냥 보시면 뭐 78대 22. 그냥 봐도 그럼 수시 해야 되겠다. 제가 수시 포기 못하겠죠? 갑니다. 지금 2022와 23에 수도권 대 비수도권 비교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애들을 인천, 경기 넘어 저 밑에까지 보내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 애들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최소한 우리 애들은 수도권에 전철 타고 가야죠. 전철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수시 모집에 85,000명입니다. 정시 모집에 46,000명입니다. 아까랑 다르죠. 그렇죠? 느낌이 탁 다르죠. 그럼 정시 공부 안 할 수 없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우재현 씨? 이걸 놓고 보면요, 이렇습니다. 비수도권. 왜 그럴까요? 학원이라든가 이런 공부가 시국에선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역균형 발전이라 해서 지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데. 그러면 지역균형 발전에서 공부를 시켰던 애들은 수능 위주의 공부를 한 게 아니라 학교 위주의 공부를 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위주의 공부를 한 애들은 당연히 수시 모집에서 뽑아줘야죠. 지역 학교가. 그러겠죠? 그럼 지역 학교가 뽑아줘야 되니까 비수도권에서는 지역 학교의 인원수가 늘어난 거예요. 보십니까? 여기 지금 2022학년도고요. 2023학년도 오히려 늘었죠. 우리 애를 만약에 저기 경북, 전라도 이렇게 보내겠다 생각하시면 고민해 봐야죠. 근데 적어도 우리가 지금부터 그 고민을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아니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수시에서 인원 증가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서 내용을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고등기획 특별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그 학교 2023학년도 입시 전형 하나를 펴고요. 여러분 이제 어머님께서 아이랑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살펴드릴 거예요. 샘플로. 그걸 보시면 고등기획 특별 전형 정원의 선발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가만 보니까요. 호국보훈, 다자녀, 그 다음에 뭐 한부모 자녀, 그쵸? 그 다음에 특성화 고교, 이거 해당되는 분들이 많지 않겠죠? 고등전형 우리 아이한테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지역인재 특별전형. 지역인재 당연히 지역 쪽에서 뽑으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애들하고 해당되지 않습니다. 인원이 늘기는 했는데 우리 애한테 해당되는 정원이 는 게 아니에요. 수시에서. 그죠? 그 다음에 가만히 봤더니 제일 신정인 사항은 아마 3번일 겁니다. 비수도권 대학들은
수시 모집을 확대해야 살아남아요. 왜냐하면 아시죠? 수시는 합격하면 정시 시험 볼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쓸 때 그러니까 자기 눈높이에 딱 정확하게 도달하지 않는 학교를 쓰게 되면 빼도 박도 못한다는 거죠. 들어가야 돼 무조건. 다시 재수를 하든지 간에. 그쵸? 그러니까 수시에 한번 합격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걔들한테는. 하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좋죠. 우리 애들이 좋은 애들이 들어왔는데 수시 합격했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걔는. 적어도 우리 학교에서 졸업 때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 선발을 유리하게 가져가겠다라는 얘기가 가장 큰 화두입니다. 비수도권에.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 마지막 거는 이제 그 인원이 증가하고 뭐 어떤 그 미충원 시의 2월 인원에 대한 설명이니까 고비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볼게요. 학생부 위주 교과 이거 이제 제가 한번 볼 건데요. 같이 볼 거예요. 어느 학교 하나를 가지고 같이 볼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시에서 뽑는 전형들이 이런 거예요. 정시에서 뽑는 전형들이 이런 겁니다. 보시면 학생부 위주 교과 해갖고 저기에 전체 인원의 56%라고 적혀있죠. 아까 우리 봤던 건 이제 수도권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전체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학생부 위주 종합 해놓고 저기 퍼센트가 29.9%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 실기, 기타. 그럼 일단 최소한 예체능 계열 아니면 이거 빠질 거고요. 그 다음에 수능 보고 난 다음에 논술을 따지는 거니까 논술도 약간 빠지겠죠. 최저 받는 애들도 있고 여러 가지 따지는 게 있으니까 기타나 해당사항 없을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보는 건 종합하고 교과예요. 근데 이제 종합이라고 하면 아까 학생부에서 비교과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했었죠. 근데 애들이 비교과의 평가를 거의 받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결국 다시 돌아와서 교과 평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부 위주 교과든 학생부 위주 종합이든 큰 차이 없이 학생부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원 대비 저만큼을 뽑아도 학교 성적이 잘 나온 친구들만 유익하겠다라는 얘기죠. 우리한테는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능은 왜 준비를 해야 되는가? 아까 잠깐 속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11대 89.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2등급까지 인원수입니다. 저게 89죠? 저게 나머지입니다. 2등급을 받으려면요. 국어, 우리 애들 국어 잘해요. 우리 애 수학 잘해요. 근데 영어는 못해요. 그럼 2등급 안 나오겠죠. 국영수, 탐구 과목까지 통합. 모두가 다 2등급 11%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11% 안에 내가 원하는 잘하는 과목을 좋아하는 과목. 요즘 애들 특징이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싫어하는 건 안 합니다. 그러면 영어 싫어하는 애들, 수학 싫어하는 애들, 자기 과목에서 빵꾸가 여기저기서 나겠죠. 그럼 평균을 깎아놓어요. 쭉 깎아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인원대가 모이는 공간이 3, 4, 5죠. 그럼 3, 4, 5에 다 묶여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학교는 학생부 교과 합격자 평균 2.0. 이건 수도권 됩니다. 중소상위권 대학. 그러면 이것보다 조금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 2.5까지 아마 볼 거예요. 2.5면 아까 저희가 11로 잡았죠? 그걸 아마 19 정도 잡으시면 될 겁니다. 그죠? 19 정도. 더하기 17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2.5까지 평균을 잡고 우리 애가 2.5에 들어가려면 약 20명 안에 들어야 되는 거죠. 100명이면. 그죠? 요즘 뭐 자원고가 인원수가 많이 줄어갖고 자원고 250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 250명 중에 22명, 그다음에 44명 계산해보면 몇 명 안에 들어야 되는지 대충 나오시겠죠? 네, 거기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80%는 그러면 이거 쓸 자신이 없다는 거죠. 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전형을 가거나. 그렇죠? 근데 아까 다시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으로 들어가면 학생부 전형의 요점은 학생부의 교과를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가 안 나오는 친구들은 그 많은 50%라고 하는 확률을 가져도 애가 쓸 데가 없어요.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포인트는 인원 대비 우리 애가 그 안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포인트는 수능 최저 학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수능 최저 학력은요, 어머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에 따라 틀린데 올해 수능 최저 학력, 그러니까 작년이죠. 올해 수능은 좀 아직 결과 나오지 않았으니까 작년 같은 경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으로 보통 학교 차이가 엄청 크게 났어요.
보통 이제 요구하는 게 이 정도 되거든요. 수능 수시 위주 입학 전형의 해폭타라는 건데 보통 3배수에서 5배수 정도 뽑습니다. 많이 뽑으면 한 6배수 정도 뽑죠. 예를 들어서 100명 뽑는다 그러면 600명 정도 뽑는 거예요. 많이 뽑으면 적으면 한 300명. 그리고 대기시키는 거죠. 수능 볼 때까지. 그래서 우두두두두 떨어집니다. 시험 딱 끝나고 수능 딱 끝나고 얘가 뭐 논술 보러 갈 거냐 안 갈 거냐 뭐 이런 애들 결정하는 데 있어요. 논술 시험이 최저 따라가지고 가기 때문에 시험을 보러 가지는 않습니다. 이거 못 맞췄기 때문에 아예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수능에서 보통 요구하는 게 평균 2등급, 2, 3강. 그러면 2등급, 3등급 받기가 어렵죠. 올해 수능 얘기 들으셨죠? 국영수가 다 불이래요. 올해 수능.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저 기준에서 요구하는 사람들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고대입니다. 고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면 우리 애들이 어느 정도 학교에서 받아야 고대를 쓸 수 있을까요? 보통 한 반에서 한 2~3명 정도. 한 반에서 2등, 3등 정도는 해야 되겠죠. 학교로 따지면 한 10등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대충 보면. 근데 고교 추천 전형이라는 전형에서 이게 2018년도, 2019년도 얘기인데 뒤를 가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2018년도가 2019년도 넘어가면서 여기서는 영어가 1등급 비율 10%였어요. 10%. 2019 넘어갈 때는 1등급 비율이 5%였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십시오. 수능 최저 충족률이 80.4%죠. 네, 쉬웠다 그랬죠. 두 번째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랬더니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49%는 절반이 아니죠. 거의 뭐 반토막 난 거죠. 그래서 애들이 공부를 하는 애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신만 하는 애들의 결과물이에요. 수능 공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를 못 맞춰요. 그러면 이런 애들이 이때만 그랬냐? 저는 이제 수능 그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자료를 아직 취합을 못하니까 그래서 저희 작년까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시 전형 역시가 좀 고제죠. 2021학년도 일반 전형입니다. 보시면 여기 뭐 국제학부라고 되어 있죠. 국제학부, 그다음에 육과대학. 제가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수능 최저 충족률입니다. 보통 고대가 4과목 6, 7등급 요구. 4과목. 그러면 국제학부 수능 최저 충족률이 47.7%예요. 그러면 최소한 고대를 쓸 정도면 애들이 학교에서 좀 한다는 애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걔들이 반토막 나요. 두 번째, 수능 최저 충족률을 충족시킨 애들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합격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시면 모집 인원이 20명이었어요. 근데 최종은 32명이죠. 이게 그 특별 전형이라든가 정원 외 애들까지 합치는 거니까. 근데 최저 충족률이 전체 지원자 229명 중에 100명이에요. 100명. 그러니까 229명이 지원을 했는데 최저를 충족시킨 애가 100명이에요. 그러면 불합격 인원이 197명이니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29명 중에 32명이 될 확률 13.9%. 그죠? 100명 중에 32명이 될 확률 32%. 정확하게 2.5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내가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가 합격의 절대적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러면 애들은 문과니까. 그죠? 이과대학. 우리가 의치한 얘기하려면요. 전국 단위 10,000명 안에 들어요. 10,000명. 전국 단위 10,000명이 학교 1, 2등이에요. 그럼 학교 1, 2등이 수능 최저 충족률 61.2%. 얘들보다 좀 낮죠. 근데 별반 차이 없지 않습니까? 불합격 인원 그러면 473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수능 준비를 얼마나 안 하고 있느냐를 증명하는 겁니다. 애들이. 그러겠죠? 이거는 뭐 이렇다 치고 이제 이거보다 더 심한 거. 그때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경북대는 이제 뭐 사실 경북 지역에 서울대인 거죠. 경북 지역에 서울대. 치의대가 그 수능 최저 충족률이 지원자 거기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원자 대비 11.7%가 합격했어요. 수능 최저 충족률. 그럼 수능 최저 충족률이 11몇 프로니까 거의 수능을 충족했을 때 합격 가능성은 7.8배나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한 학생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만만히 볼만한 사실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혹시 어머님들 중에 우리가 그냥 수시 내신 성적 맞아야지. 그때 내신 성적은 아시겠지만 1년에 4번. 그러면 보통 이제 고등학교 3학년에 1학기까지 포함하니까 10번이죠. 10번 중
두세 번은 틀림없이 접니다. 안 절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끝까지 그렇게 나올 수 있을까? 고민해봐야 합니다. 또 성적이 잘 나오더라도 배수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쟤들이 수능체제를 합격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한. 그러니까 내가 수능체제 만족 못 시키면 아무리 학교 공부 열심히 해서 내신으로 1, 2등 받아놔도 합격 가능성은 농후해지는 거죠. 멀어지는 거.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평균 5에서 10%. 이게 무슨 말일까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수시 2월 인원이라는 걸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수시 2월 인원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제일 처음에 표를 표현했던 거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정시 인원이 수시 인원이 서울 수도권에 한 9만 명 정도 됐었죠. 9만 명. 그 다음에 몇 페이지가 보이죠? 저희 페이지를 봐야 돼서 보겠습니다. 영어과 지문으로는 페이지가 아마 한 7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7페이지. 수도권, 비수도권 나왔거든요. 거기만 잠깐만 보시면 돼요. 보시면 수시 모집 인원 8만 5천이죠. 약 9만 명 정도 되고, 그죠? 수도권. 그 다음에 정시 모집 인원 46,562명. 맞죠? 그죠? 그러면 이제 약간 그 차이가 나네요. 한 2배 정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배 정도라고. 자, 그 상태에서 애들이 아까 수시 불합격한 애들이 쫙 떨어지죠. 쫙 떨어지고 나면 내가 원했던 합격 인원, 학교에서 정한 인원이 100명인데 그걸 충족시키지 못해서 떨어져 나간 애들 빼고 나니까 한 80명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20명은 안 뽑냐? 그게 아니고요. 정시로 넘어갑니다. 인원이. 그러니까 수시 합격을 못한 친구들을 위한 비어있는 자리가 정시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보통 학교마다 약 5%에서 10%거든요. 그 5%에서 10%라고 가정을 하면 8만 5천 명 중에 5%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죠? 5%? 그러면 보통 5%는 어떻게 되죠? 여기서 4천 명 정도 넘어가겠죠. 그러겠죠? 그럼 여기 64.7%라고 적었지만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쪽은 40% 되겠죠. 이게 됐습니까? 그냥 수시만 놓고 정시만 놓고 봤을 때 이쪽 인원에서 이쪽 인원으로 그냥 넘어가는 인원이 5%에서 10%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벌어졌을 때 사건입니다. 이게 2017, 2018학년도 대충 보시면 인원 대비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굉장히 큰 인원 대비예요. 왔다 갔다 하는 인원. 그죠? 인원 비율 2019학년도고요. 2021학년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3,854명. 16개 대학이에요. 16개 대학. 거의 16개 대학. 16개 대학에서 1277명이 넘어갔죠. 그 최종 모집 인원이 이렇게 됩니다. 수시 2월 인원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거의 10%라고 보셔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겠죠? 그 정도 넘어갑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경우는 인원이 꽤 되죠. 그죠? 자, 서울대연대 고대가 지금 밑에 보시면 다른 학교는 다 인원이 넘어갔어요. 더 늘었죠. 대부분 다. 그죠? 대부분 다 늘었는데 서울대 연대 고대만 줄었습니다. 그죠? 그 밑에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대 연대 고대에서는 수시 지원에는 증가가 직윤 때문이에요. 직윤 때문인 거예요. 직윤 애들은 학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대가로 학교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수능 최저를 크게 요구하지 않아요. 보시면은 수능 최저 기준이 달라요. 직윤 애들이. 이해되셨죠? 그러면 늘어나도 늘어나는 게 아닌 거예요. 나한테는. 마지막 수능 네 번째 수능 중심 수능 100%면 아까 퍼센트를 보셨잖아요. 저희가 퍼센트 제일 처음에 퍼센트 보셨을 때 수능 정시 인원으로만 뽑았던 거 맨 첫 페이지죠. 맨 첫 페이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원 대비 비교하는 거 말고 잠깐 보시면 9페이지네요. 9페이지 수시 인원 정시 인원 얘기할 때 56.7% 학생부 위주의 교과, 학생부 종합, 그죠? 그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수능 위주, 정시 위주에서 얘기할 때, 수능 위주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기 실적 위주, 학생부 위주, 학생부를 평가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극히 미세하게 들어간 학교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 애들은 밑에 적혀 있습니다. 퍼센트 다 합쳐도 1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수능 중심 전형은 91%를 다 뽑는 거예요. 성적 수능. 그죠?
그러면 성적 수능 다 뽑았을 때는 지금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다 봐도 수능 공부 열심히 해서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일절로 쭉 쓰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계산해 봤을 때 수능 위주 인원이 69,000명이에요. 69,000명. 그러면 아까 수시에서 얘기했던 그 인원, 정시 인원 아까 수도권에서 한 5만 명 정도 됐죠? 수도권에서 수시 인원 한 8만에서 9만 정도 됐죠? 양쪽 비교를 해봤을 때 절대적으로 수시가 우세하다고 말 못합니다. 그죠? 제가 설득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냥 어머님들이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이해했어요? 그냥 77명을 뽑는다? 라고 생각하면 저도 씁니다, 거기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니잖아요. 죄다 봤더니. 그러면 우리 애가 정말 정시 공부를 안 하고 우리 애가 전국에서 학교에서 1, 2등 합니다. 3등 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랑 한번 보시겠습니다. 프린트를 한번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건데 두 개가 있어요. 프린트가. 하나는 보도자료라고 해서 서울대에서 2024학년이고 그러니까 서울대 이건 제가 왜 드린 거냐면 뒷페이지만 딱 보면 돼요. 맨 뒷페이지만 보면 아시겠지만 서울대 따라갑니다. 모두가 다. 그죠? 그래서 어떤 형태의 선택 기준을 가질 것이냐. 그거 뭐라는 거예요. 3페이지부터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 해가지고 내 전공이 어떤 과목을 요구할 때 나는 수학이나 과학을 어떤 걸 들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학교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건지 가이드를 잡아주는 거예요. 서울대가 이수 교과로 이런 과목이 여기 이런 게 요구하는구나. 그러면 대다수 학교들이 거의 비슷하게 갈 거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인문계 쪽은 특별하게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대부분은 다 이과예요. 이과 쪽에서 자연계 또는 공학계 이런 쪽에서 수학이나 과학 쪽의 선택 요건을 지정해놨어요. 권장 과목이라고 하는 건 결국 그걸로 가겠다는 거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더 주겠다는 거예요. 가산점을 줄 테니까. 아마도 2024학년도는 대부분 다 이런 패턴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자녀분하고 얘기할 때 선택 과목 선택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런 거 썼는데 우리 학교가 지원하려고 봤더니 그 학교에서는 이거 요구하더라. 그럼 나 공부 안 하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공부들을 따라갈 수 있게.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라고 드린 겁니다. 되셨죠? 두 번째 걸 보시면 뒤쪽에 보시면 같이 붙어 있나요? 여기 보시면 고대 거라고 되어 있는데 2013년에서 고대대학교 서울이 추천하고 두 개가 있나요? 자료가? 없나요? 안 나눠졌나?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두 개가 되어졌어야 되는데 없나요? 이거 어떠나? 간단하게 그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표를 일부러 그래서 안 만드는 거라서 복사해놨을 텐데 혹시 복사해놓으신 거 좀 봐주시겠어요? 자,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아주 세부적으로. 자, 예를 들겠습니다. 이 근처 학교를 예를 들 거니까 장원고 잡시다. 장원고에서 우리 애가 한 2등급 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이 2등급 정도 합니다. 평균이 2등급 정도 한다고 치면 250명 정도 됐으니까 아까 제가 22% 그죠? 11% 잡았죠. 11%. 100명이 11이니까 22등. 그 다음에 250명 잡으면 6명 정도 더 집어도 되겠지. 그러니까 약 28명 정도 됩니다. 그죠? 28명. 그러니까 평균 잡아 한 2등급 정도 들어갑니다. 기준적으로 내가 나 한 2등급, 평균 2등급 잡고 내가 장원고에서 2% 그러니까 11% 내에 듭니다. 11%. 자, 이게 지금 고대니까 학교가 좀 높겠죠. 아무래도 높을 텐데 여기 보면 없어요? 지금 복사하고 있어요. 그래, 복사 중인데. 이 샘플로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했던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어머님들이 나중에 학교 보실 때 얘기하셔야 되니까 이쪽이 수시 모집에 관한 거고요. 이쪽이 이제 정시 모집에 관한 겁니다. 이쪽이 수시고 보이나요? 네, 이쪽이 수시고 이쪽이 정시 모집에 관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인원이 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시라고 하는 거에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맨 첫 스타트가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이랬어요. 학교 추천 가이드는 이렇습니다. 고대는 4%까지
인원 무제한이에요. 그러면 4%면 2등급이었는데 안 되죠. 인원이 몇 명이냐면 871명입니다. 871명 버려야 돼요. 두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 전형이고 학업 우수자 전형입니다. 그럼 학업 우수자 전형 892명 뽑습니다. 그죠? 그럼 829명을 뽑으면 성적 대비 면접 대비 어쩌고저쩌고 하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중요한 건 이쪽을 딱 봤더니 수능 최저 학력 기준 학업 우수자 전형 딱 있습니다. 그러면 892명의 가능성은 일단 절반으로 줄죠. 내가 수능을 잘 봐야 된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그죠? 그럼 892명이 들어간다고 일단 치고 892명 중에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학생부 종합의 일반 전형 계열적 합성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 밑에 있는 다른 거하고 좀 달라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거기에 전형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따져봐야 돼.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내가 학교에 그냥 공부 좀 하는 아이야. 그러면 추천 전형 들어가려면 고대 기준으로 4%. 그러니까 최소한 전교 10등은 해야 돼. 전교 10등은 해야 추천자 전형에 들어가요. 근데 이제 조금 바운드를 좀 넓히면 한 20등까지. 나중에 되겠죠? 그런데 학생부 종합 학업 우수 빼고 학교 추천 빼고 못 빼고 다 뺐더니 학생부 종합 전형 학업 우수형 사이버고가 여기 이제 그 고대에서 지금 밀고 있는 거라서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3페이지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에 871명 우리 아이가 4% 들어가면 해당됩니다. 이제 어머님이 머릿속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 자, 두 번째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학업 우수자 전형 아까 최저 깔려있는 거 확인하셨죠? 그럼 최저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러면 얘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저 합격 가능 기준은 4과목 7등급입니다. 그러면 1 뭐든지 하나 나와야 돼요. 그죠? 평균 2등급 쫙 깔고 1등급 하나. 그 다음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전형 계열적 합성 이건 지금 보면 성적 60% 면접 40%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뒤로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계열적 합성 뭐 있죠? 사이버 국방협회 이거는 이제 일반계획 합성이라 해갖고 여기 지금 수시에 최저가 없죠. 얘는 그러니까 최저가 없는 과가 그러니까 지원 전형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면접부터 시작해갖고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다 따져봐야 됩니다. 계열적 합성이니까. 그 다음 학생부 종합 학업 우수자 사이버 국방 이거는 해당되는 애들이 거의 없으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고른기회 아까 제가 고른기회 그 전형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자녀 특성화고교 그죠? 무슨 한국어 자녀 그 다음에 국가보훈 이거 해당되지 않으면 해당 없습니다. 그죠? 해당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특성화고등을 졸업한 재직자 이게 기회균등 전형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저희가 기회균등과 그 다음에 그 고른기회 전형이라고 직윤하고 함께 같이 인원 대비 막 늘어나고 있다 말씀드린 적 있죠 앞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세요. 우리 애는 미술이나 음악 안 시킬 거야. 그러면 실기 이적 해당 없습니다. 특기자 전형에. 그죠? 그럼 이거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리고 기회균등 해당 없으니까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학업 전형에서 계열 적합성이나 기타 뭐 빼고 나면 학교 추천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 애가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은 892명 더하기 혹시 몰라요 계열 적합성 더하면 몇이죠? 약 1,300명 정도 되겠네요. 그죠? 1,300명. 밑을 보세요. 정시 모집. 그냥 1,400명입니다. 조건이 없죠? 그죠? 그냥 5대5예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7대3이라고 말하겠냐 이거죠. 학교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혹시 해당되지 않는 학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 내부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전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애가 여기에 적합한지 안 한지는 어머니가 들여다보지 않으면 몰라요. 실제로 이만큼의 인원을 다 내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들이 좀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 우리가 정시라고 하는 것을 좀 다른 시선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2023학년도, 2024학년도 계속해서
서울 수도권 내에서 최저를 따지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도 학생부 중심 전형에서. 그러니까 학생부 중심 전형에선 예전에는 성적만 봤다는 거예요. 종합전형이나 플러스 알파 했다는 거지 실제로는 최저 맞췄냐 안 맞췄냐 이따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아이들의 학력 수준을 의심할 만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따져볼 수 있는. 그러니까 최저를 들이미는 거죠. 최저 들이밀어서 맞추라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 올해죠 올해는 원래 이제 그 재학생이죠. 재학생 고등학교 3학년생들은 수시를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수능 시험 안 보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데 올해는 역대급입니다. 고3 인원이 제일로 늘었어요. 지금까지. 그 다음 두 번째 N수생이죠. 코로나 때문에 반수생들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학교를 갔더니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하는 거야. 뭐 하겠어요? 다시 공부해보자? 학교가 다른 데 쓰는 거지. 그래서 N수생 38% 서울 수도권 내에서만 38%가 늘었어요. N수생이. 그러면 걔들은 왜 도대체 수능을 보냐는 거죠. 기회가 있으니까 보지 않겠습니까? 수능이라는 기회가 자기한테 절실했던 거예요. 수능 최저가 깔아놨으니까 맞춰야 되고. 그죠? 또 재수생들한테는 자기들이 아무래도 학교 공부에 부담은 덜어내고 공부했던 거니까 수능 공부하기는 조금 더 적절했겠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맞물려서 인원 대비 올해가 인원은 학령 인구는 계속 줄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학령 인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은 지원자가 더 늘어나요. 당연히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수능은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개념이 아니다. 학교 대신 맞춰봐야지. 2월 인원이 있습니다. 입시 전형 요강 직접 들어가서 보여드렸어요. 제가. 봤더니 실질적으로는 수시 메리트 크지 않더라고요. 5대5. 저는 이제 반 정도로 봅니다. 반 정도. 5대5 정도면 정시 포기 못해요. 그리고 우리 애들 수능 오늘 그 2, 3학년들 2학년이고 1학년, 2학년들 모의고사 봤을 거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의고사 제대로 보는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 성적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한 20만 명, 30만 명을 하루에 다 몰아서 한 번에 다 같이 하루 동안 시험 보게 할 수 있는 국가 권력 아니면 어느 학원이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1년에 4번 있어요. 수도권 애들은 3번. 그 3번을 애들은 그냥 버려요. 그러다가 고3이 되면 수능에서는 잘 보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아이들도. 어머님들도 바뀌셔야 돼요. 수능 자체가 아이들한테 부담스럽겠지만 평소 공부에 수능 공부가 추가되지 않으면